일기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하기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일기를 써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재해석할 순 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해서 분기 회고일기를 소개하고 제가 만든 양식과 작성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분기 회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연말 연초와 달리 정신없이 흘러가던 우리의 상반기에서 우리의 방향성이나 목표를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여기까지 왔고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내가 상상했던 미래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 오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하반기의 미래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재해석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론적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독일의 생물학자 야콥 폰 윅스킬은 동물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범주화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아메바든 늑대든 인간이든 다 자기만의 범주화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아메바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고, 늑대 같은 경우는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플러스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자신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존재인지 무리에 속하지 않은 존재인지 적인지 등과 같은 범주화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 인간은 정말 많은 양의 범주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바, 늑대, 인간을 한 방에 넣어 놓으면 다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각자 범주화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므로 인간은 책과 책장을 구별하지만 늑대나 아메바는 책과 책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의자나 책상을 바라볼 때 늑대는 몸을 숨기는 장소로 범주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범주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두 가지밖에 범주화를 못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하고 채 몇 분도 안 돼서 우린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경 안 써도 됨이라는 범주화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살펴보지 않아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범주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로써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범주화 능력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범주화를 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한번 범주화가 돼버린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출근길, 눈을 뜨면 만나는 가족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는 범주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하거나 관찰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나 미세한 변화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워진다 라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익숙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재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분기회고일기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제가 쓰는 분기회고 양식을 여러분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요약해보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리뷰 파트라고 해서 실제로 2분기를 회고해보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3분기를 프리뷰해보는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기 회고를 하고 나서의 여러분의 소감이나 3분기가 끝났을 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2분기, 즉 4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모든 일을 다 낱낱이 적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적는 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14주차부터 26주차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사의 제목이나 영화나 드라마 제목처럼 짧게 요약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4월의 14주차에는 제가 어떤 일들을 했었고, 또 5월달에는 어버이날이 있었고, 또 6월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등과 같이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저만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분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 키워드 작성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거를 재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나 역할, 타인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크게 3개 나눈 다음에 건강이란 키워드로 나를 한번 돌아보고, 키워드로 일도 돌아보고, 건강으로 타인과의 건강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을 체크해 놓은 이유는 건강, 감사, 혹시 나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 그리고 나에 대한 호기심이나 나에 대한 질문, 이렇게 4가지는 필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넣어 놨고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파악해 보고 싶은 단어로 나와 내가 맡은 일이나 역할, 타인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적용을 해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작성된 칸입니다. 왜 나, 일, 타인 이렇게 나눠야 하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올려놓은 강의 영상 1강에 보시면 왜 이렇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이걸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주제에 벗어나므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나에 대해서 건강을 살펴보면 운동을 했다라는 거, 뭐 책을 읽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생각을 했다 등과 같은 것들을 적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건강을 생각해보면 타인과의 우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우정에 대해서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부분, 또 어려웠던 부분, 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혹은 예전에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타인과 소통했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나를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고요. 또 어버이날 어머님한테 좀 부끄러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에 반해 감사한 일들도 또 있거든요. 일에 대해서 감사한 일들도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들, 또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는 것들, 또 새로운 시도한 것들에 대해서도 적어놨네요. 키워드라는 제목을 통해서 나와 타인,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나 역할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상반기를 생각할 때 난 좀 게을렀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게으름이 일에 대한 게으름이었는지 타인에 대한 게으름이었는지 아니면 나에 대한 게으름이었는지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에 대해서는 다소 무기력한 느낌이 좀 있어서 우울했지만 타인에게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상반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장으로 쓴다기보다는 단어나 짧은 문구 정도로 작성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리뷰를 한 파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분기 회고가 되겠죠? 여기서 해야 될 것은 크게 비교 관찰하기와 2분기를 회고하기입니다. 비교 관찰하기는 나의 목표나 소망들, 또 내가 이건 것들은 아마 달성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상했던 것들이라면, 실제로 2분기를 돌아보니까 그게 일어난 것들은 뭔지, 계획했던 것과 달리 혹은 계획했던 것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 보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현실계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반성이나 질책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상상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서술형으로 이 질문들의 답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상상과 현실의 오차가 있었나, 내 우선순위와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게 일치가 했나.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일을 먼저 뒀다든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인데 쉬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았는지 등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통 이걸 물어보면 다 우선순위나 해야 할 것만 얘기하는데 우선 포기할 것 같은 것도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상했던 2분기에는 저는 주 4회에서 5회 정도 운동을 하는 걸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평균 주 3회 정도밖에 못했고요. 제 채널에서 주 2회 컨텐츠 제작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주 2회를 못해서 라이브를 했고, 그리고 강의와 기획 컨텐츠를 섞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대체했고요. 굿즈나 추가 부가 상품을 좀 만들어 보자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수익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노트 제작을 완료해야지 라고 했는데 노트 제작 완료와 동시에 또 플리마켓까지 경험하게 되었고요. 제가 작가로서는 새로 쓰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아예 못 썼습니다. 이게 제일 후회되는 포인트네요. 그리고 강의하는 저에 대해서는
강의를 제가 상반기에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의를 많이 못했고, 그리고 강의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수입 대비 이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그만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했고요. 장점은 또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돼서 제가 발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는데요. 팁이 있다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한번 오차를 해보세요. 보통 성공했냐 실패했냐 50대 50 정도의 예측으로만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차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우리 인생이 100% 되거나 아니면 0% 안 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 사이에 오차를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오차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제 우선순위와 제 소망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제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봤고, 또 그거에 반해서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2분기 분기회고를 끝냈다면 이제 3분기를 한번 상상해 봐야 하는데요. 회고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나은 행동, 나은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비할 수는 있죠. 그래서 3분기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건데요. 앞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7월부터 9월까지 주별로 제가 해야 될 프로젝트 마감이라든지 이벤트, 친구 생일, 뭐 가족, 여행,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38주차가 추석이 껴있더라고요.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를 상상해 봤을 때 예상되는 나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3분기의 마지막 날인 9월 29일 일요일 날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써보는 것, 그리고 3분기를 이렇게 한번 미리 살아봤을 때 내 소망을 방해할 요소가 있는지, 그럼 만약에 방해 상황이 발생 시 대비책이 뭔지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제가 컨텐츠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써놨고요. 그 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비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이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서 짜져서 뭘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보다는 내가 하반기가 어떻게 돌아가겠구나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일은 결정되어 있으므로 영상과 라이브, 그리고 주간 회고 클럽, 요 세 가지는 고정된 스케줄이라 이것들은 쭉 진행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스케줄은 강의 외에는 아직 잡힌 게 없으므로 이렇게 지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3분기를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내 3분기에 나의 신체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어떨지를 예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저나 작가로서의 저나 생계활동을 하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의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내 선호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3분기를 미리 살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미리 살아본다는 건 힘든 일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준비할 수도 있고, 기쁜 일을 미리 기뻐하면서 동기부여를 강하게 받을 수도 있는 좋은 활동이라 생각해요. 미래 예측에서 가장 효과적인 질문인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은 꼭 해야지 라는 다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리 살아봤을 때 나를 방해할 요소,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는 작업이나 지인들의 연락, 그리고 자꾸 제가 일을 벌리려고 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저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내 상태나 내가 선호하는 것, 그리고 집필 관련해서 피드백을 요청하기 등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사실 분기회고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체력이나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요 인터뷰 페이지까지 하는 걸 권하는데요. 인터뷰 페이지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2분기 회고와 3분기 미리 살기를 해봤을 때의 소감을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에 대해 적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해도 되고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감만 적어봤는데요. 회고를 하고 나서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포기한 건 어떤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보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간 회고 일기는 반성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나와 협상이나 조율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책찍질하거나 동기부여시키거나 자기개발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좋은 것을 제안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말이나 연초
연초에 하는 것보다는 이 7월 같은 중간 지점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져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망상에 빠지기도 쉽고요. 자꾸 욕심을 내면서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본인에게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중간 지점에 이 하반기를 기획하는 것, 상반기를 정리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과 신뢰는 주면서 현실적인 대안까지도 같이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들으면서 위안을 얻는 곡 중에 하나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2악장 B장입니다. 보통 B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래의 뜻은 비장에 더 가깝다고 하네요. 비장하다 라고 할 때 그 비장과 같은 뜻인데요. 비장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슬픈 마음을 알면서도 씩씩하게 나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남들에 비해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없다 하더라도 분기회고를 하면서 분명 자기 안에 피어나고 있는 그 강한 생명력과 씩씩해질 수 있는 그 용기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